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네, 오늘은 그 과당이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당이 질환을 일으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방간이 있거나 아니면 신장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당을 섭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 과당이 직접적으로 이런 질환들을 급격하게 일으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미 지방간이든가 간염이든가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이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이 질환들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고, 특히 이제 신장이나 요로결석 있는 분들도 이런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통풍 같은 거 있는 분들이 만약에 과당을 좋아하면 이제 통풍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 이 유튜브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당이 지방간, 간염, 간경화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쪽 관련돼서 연구하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실제 그래서 과당을 쥐에다가 과당을 과량으로 먹이면 지방간, 간염이 일어나는 동물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과당에다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섭취를 시키면 쥐에서도 이미 지방간, 간염, 간경화들이 잘 일어난다 라는 것들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서도 그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간질환 환자들한테 꼭 이런 질문을 제가 본인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방간이 있고 간염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과일을 많이 먹고 있는지, 과일 중에서 특히 단맛이 높은 과일들을 특히 좋아하는, 물론 모든 분들이 과일이 맛이 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맛을 너무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 과일 주스 같은 걸 갈아서 계속해서 드시는지, 우리가 아침에 과일 주스를 아침 식사 대용이든가 이런 보조용으로 드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류가 많이 든 음식들, 음료수나 과자나 사탕 같은 거, 관질환 환자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는지, 아니면 비타민C를 과량으로 복용하는, 이거 좀 조금 황당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비타민C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당독소로 전환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튀기고 굽고 볶는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고기와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지, 음주 횟수, 흡연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러면 현재 내가 간염이나 지방간이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간 수치가 잘 안 떨어지고 이렇다, 그러면 요런 드시는 것들을 좀 줄이고 자제만 조금만 하셔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이런 질환들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당은 포도당보다 당독소를 10배 이상 많이 만든다라는 것은 이미 연구 쪽에서 알려져 있고요. 과당이 많은 게 뭐죠? 이 과일 주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소프트 드링크, 콜라 같은 거, 사이다 같은 거, 그 다음에 말린 과일은 당이 엄청 높죠. 말린 과일이 워낙 맛있으니까. 말린 과일들 상당히 좋아하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말린 과일들이 맛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배 같은 거, 꿀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구르트에도 단맛을 내는 거, 애플파이 같은 거, 햄버거 같은 버거, 소스에도 꿀이라든가 과당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그 다음에 샐러드 드레싱하는 프렌치 드레싱 같은 거,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도 과당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과당은 저는 사실은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전혀 쓸모없는 당이다, 먹으면 안 되는 당이다, 오히려 독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좀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대부분 보면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과당이 많은 음식들을 되게 같이 먹습니다. 뭐 과일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들 음료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드시죠. 이렇게 단맛 나는 것들을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온 과당은 어떤 역할을 하냐? 포도당 우리가 먹은 밥은 탄수화물은 분해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GA3P라고 하는 여기로 과당도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되면서 여기서 합치게 되거든요. 합쳐지는데 포도당이 워낙 1차 우선 1차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워낙 많이 이쪽을 이 메인 그 패스웨이 메인 경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프락토스가 과당이 이쪽으로 GA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프락토스는 분해되어 가지고 DHAP를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당독소를 만드는 길이고 요산을 만드는 길이고 지방을 만드는 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후에 먹는 이런 과일이나 후식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단음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요소를 만들거나 이 당독소를 만들거나 지방을 만드는 데를 쓰인다. 그러니까 과당이 사실 쓸모없는 당이다. 이렇게 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어떤 연구자는 이거를 엔도지너스 톡신이라고 했어요. 독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실제 과당은 우리 몸에서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왜냐 그만큼 과당이 나쁘다는 겁니다. 과당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는 그거를 못 느끼죠. 근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 기저질환에 가까워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브리언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낸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보면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과당이 원래 간세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을 때 50개를 사멸시킨다, 죽인다. 50개를 죽이는데 필요한 과당의 농도가 얼마가 필요하냐? 1000mg이에요. 1000mg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1000mg이 필요한데 만약에 활성산소가 같이 있다. 활성산소가 같이 있게 되면 얼마냐? 약 100배 정도 낮은 농도인 10mg몰에서도 간세포를 50%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데 활성산소가 없을 때는 엄청난 양에서 얘가 독성을 나타내지만 과당이 활성산소가 많은 사람들 당뇨라든가 뭐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과당을 드시면 그거의 100분의 1 농도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거죠. 이런 실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독소는 그보다 훨씬 더 독해요. 훨씬 더 낮은 농도, 한 200배 정도의 독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당 얘기니까 이제 과당이 우리 내 몸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먹었을 때에 그렇게 뭐 영향을 덜 줄 수도 있지만 어떠냐에 따라서 과당이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과당은 이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간경화가 있는 사람은 일반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간 정맥이나 간 문맥에 당독소가 14배에서 16배 많아요. 그래서 간 경화하고 당독소가 많으면 얘는 무조건 조직을 경화시킨다. 딱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당독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 경화 환자나 간염 환자가 이렇게 과당 같은 걸 드시면 간염이 더 악화되거나 간경화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신장이나 요로결석이 있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신장이나 요로결석이 있는 사람은 비타민 C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옥살레이트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 잘 아시죠. 시금치 같은 거 못 먹게 하죠.
요로 결석 때문에, 옥살레이트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칼슘이나 이런 게 들러붙으면 이제 결석이 되니까. 근데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독소인데, 이 당독소를 만드는 게 과당이죠. 과당을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환자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과일을 많이 드시는지, 당류가 든 음식, 음료수, 과일, 사탕 같은 거, 과자, 사탕에 비타민 C 과량 복용하는지,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 좋아하는지, 예. 이렇게 요거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칼슘 복용 여부, 그다음에 유산균 복용 여부, 생발효식품을 잘 드시는지. 요 밑에 세 가지는 사실은 이제 신장 결석을 막는 쪽이고요. 요 나머지 위에 네 가지는 신장 결석을 악화시키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환자들은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유산균을 드실 때 요구르트 같은 거 이런 당류가 가미된 거가 아니라 그냥 정말 유산균도 보시고, 가루 유산균이라도 거기에 단맛 내기 위해서 막 설탕이든가 과당이든가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말고, 올리고당이 들어있고, 당류들은 이제 다른 뭐 스테비오라든가 에리스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다른 당류들이 들어있는 그런 유산균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내의 균이 결국에는 요소, 결석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음식 속에 있는 옥살레이트가 신장 결석의 원인이다. 그래서 결석은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50%, 나머지는 우리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사 중에 만들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우리 당독소, 글리옥살이라는 당독소가 결국에는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결석 원인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당독소가 만들어내는데, 이 글리옥살은 누가 만드느냐? 과당이 만든다. 과당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만드는데, 불포화 지방산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에 활성산소가 만났을 때, 활성산소가 만나게 되면 이런 당독소를 만들고, 그럼 그것이 이제 결석을 만드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과당이, 이런 논문에 보면 과당이 체내에서 옥살레이트를 만들어서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강인한테 35g의 과당을 주사를 하게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옥살산이 포도당 주사했을 때보다 65%가 증가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당은 거의 에너지 대사 쪽, 에너지를 만드는 쪽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지방 합성하거나 당독소 만들거나 옥살산 만드는, 이런 그 유릭애시드 만드는 쪽으로 다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당과 달리 요산을, 과당은 많이 늘려주게 되고, 혈중하고 소변 모두 요산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간에서 과당 인산화는 ATP, 에너지를 고갈을 시켜서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당독소가 근육살로부터 이제 결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독소가 결국에는 이제 옥살레이트 적혈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입니다. 통풍. 유릭애시드 이제 통풍이죠. 이 통풍이 내가 있는 환자들은 통풍이 재발이 잘 됩니다. 통풍 환자들은 우리가 이제 퓨린 뭐 이런 것들, 핵산 물질들을 먹지 마라.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핵산이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제 돼 있죠. 그래서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전히 이제 주의를 하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도 똑같이 질문해 봐야 돼요. 과일을 많이 먹는지, 과당이나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좋아하는지, 붉은 살코기가 많이 드시는지, 음주량이라든가 이런 건지, 해산물 섭취량이나 이런 횟수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지 이제 확인하시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당을 먹었더니 통풍의 리스크가, 위험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더라.
이런 그 논문이 임상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임상에서 보니까 단 음료, 설탕이 가미된 음료라든가 과당이 가미되어 있는 식이들을 많이 하게 되면 통풍에 대한 위험들이 엄청나게 높아지더라. 이런 이제 논문 결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기저질환을 이제 통풍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식사생활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먹는 얘기, 뭘 먹어야 되는 얘기냐? 도대체 그러면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단맛 나는 거 다 포기하라는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리스르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단맛 내는 것들이 올리고당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를 하거나 그런 식생활들을 좀 보강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런 걸 드시게 되면 반드시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 간에 흡수되지 않고 장내에서 소비되고 없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보면 질문할 때 발효식품을 드시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유산균을 고를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가미된 당들이 어떤 당인지도 꼭 체크를 이런 기저질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통풍이 있거나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과당 섭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럼 뭘 먹냐? 아마 이런 그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시되 단맛이 너무 강한 거, 거기에 이렇게 그런 과일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만약에 꼭 드셔야 된다면 이런 그 과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올리고당 쪽을 가지고 단맛을 내거나, 사실 꿀 같은 경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꿀에도 과당이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그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잘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